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챕터 7 같은 경우는 뭐, 패치 툴이라고 해서 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뭐 깨끗한 부분을 다시 복제해서 없었던 것처럼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능들은 경계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는 사람 인물이 많은 이유는 뭐 가상 성형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피부의 잡티를 없애주거나 뭐 정목 현상에서 눈동자의 빨간 부분을 없애주거나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내가 이제 뭐 필요 없는 부분을 최대한 편한 방법으로 깔끔하게 없애주거나 이제 그런 기능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는 실습을 했고 여기 이제 챕터마다 실습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실습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교재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불러오는 이미지는 이제 배경에 이렇게 막 민들레 홀씨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뭐 요청이 나는 이 홀씨를 좀 지워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홀씨를 더 많이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복제해서 넣어줄 건데 복제할 때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패치 툴을 활용을 해서 선택을 만약에 이만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이 소스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일단 지금 소스일 경우는 내가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빈 부분에 놨을 때 이 부분을 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분의 컬러가 어두웠잖아요. 근데 이제 경계 부분을 자동으로 자, 컨트롤 D 해볼까요?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대상을 음, 대상으로 아까 했었고 내가 이제 소스로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음, 복제를 해주면 위에 있는 거를 오히려 복제해준 느낌으로 또 보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에 대한 거고요. 이런 경계 부분은 끝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주의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실습 7은 두 개를 지금 보면은 01, 02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개 화일을 한꺼번에 같이 실습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도장 툴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일단 먼저 제가 눈을 좀 없애볼게요. 그러면 저는 대상으로 해주고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복제를 해서 제가 눈에다가 덮어줄게요. 그리고 옆에도 덮어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잎을 복제를 해서 이 화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도장 툴을 활용해서 해줄 건데 도장 툴의 경계는 이제 부드러운 걸로 해주고 도장 툴은 그냥 찍으면 안 되고 Alt 키를 누르고 찍어줘야 되겠죠? 자, Alt 눌러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내가 그대로 클릭을 해주면 지금 옆에 있는 부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 툴 같은 경우는 한 파일에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포토샵 화면에서 두 가지를 열고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는 제가 좀 줄여서 이건 좀 작은 걸로 해주고 이것도 또 작게 해서 줄기를 만들어주고 다시 얘는 큰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장의 기능을 다른 포토샵에 열려있는 다른 파일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나는 이 부분을 요만큼 좀 복제를 해주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돌려주는 게 브러쉬 밑에 보면은 작업 내역 브러쉬라고 해서 내가 작업했던 거를 이전으로 작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상태. 근데 이전 상태는 원래 눈이 있었으니까 잘해야 되겠지.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이게 아마 눈이 있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이 이전 브러쉬는 바로 전 단계가 아니고 이 파일의 원본, 원본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내가 한번 클릭해서 원본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이전 내역으로 가는 이 브러쉬예요.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7-3번은 이제 가상 성형을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성형외과에서 뭐 눈을 크게 해주세요, 뭐 제 윤곽을 갸름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필터에 그 픽셀 유동화라고 해서 리키파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픽셀 유동화는 말 그대로 이 픽셀들을 되게 유동적으로 막 갸름하게 만들었다가 뭐 눈을 크게 했다가 코를 오목하게 만들었다가 되게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이미지가 좀 큰데 조금 더 확장을 해주고 서양에서는 미의 기준 중에 이렇게 좀 각진 여성의 얼굴형을 좀 좋아하는 성향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갸름한 형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갸름한 형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레이어를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필터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픽셀 유동화 한번 해볼게요. 자, 픽셀 유동화는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좀 얼굴 경계를 좀 갸름하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기능은 그냥 손으로 눌러가고 뒤틀어주는 유동적으로 픽셀을 만들어주는 건데 주의할 점은 브러쉬의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작다. 작으면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 그래서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키워서 티가 안 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밀었어요. 픽셀을. 밀어주면 지금 이 부분을 밀어준과 동시에 다른 부분이 또 왜곡되기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지금 머리카락 부분이라서 많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제 사진이니까 이렇게 지금 막 왜곡을 막 시키는 거지. 이게 실제 응? 의료 기술에서는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윤곽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 작업할 때는 항상 주의할 점이 브러쉬의 사이즈가 좀 커야지 이런 부분이 얼룩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음, 이제 보면은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많이 쓰는 게 오목도구 퍼커 툴이라고 해서 오목도구가 있고 볼라 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볼록하게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잘 써줘야 되는 게 클릭하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을 좀 확대를 해주고 싶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잘 해줘야 돼. 브러쉬 너무 크면은 확 커지니까 얘들 주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브러쉬가 되게 커요. 그러면은 잘해줘야 돼, 이것도. 눈을 같이 크게 할 거냐, 눈동자를 크게 할 거냐. 그런 거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뭐 내가 좀 입을 작게 해주고 싶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오목도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목도구도 브러쉬 사이즈를 해서 내가 약간 입을 좀 작게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오목도구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또 활용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음, 요만큼만 해주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눈은 커지고 입은 좀 작아지고 뭐 요즘은 또 입술 도톰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눈도 커지고 그래서 원본과 비교해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내가 혹시나 나 이상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본인 사진에서 조금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뭐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똑같이 되지는 뭐 않는다라는 거는 또 같은 주의를 해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꽃상처 같은 경우도 이제 꽃잎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복구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패치 툴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걸로 이용해서 내가 이 부분을 복제를 Alt키 누르고 복제해서 힐링 브러쉬 툴로 Alt키 누르고
Alt키 누르고 복제해서 덮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음, 여러분도 요거는 해보세요. 아까 내가 했던 거는 이따가 실습해서 한번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상 성형을 해서 아까 주름 제거 다 했다라고 하면 앞부분에서 그러면 나머지 뭐 입술도 얇게 해주고 갸름하게 해주고 좀 더 아름다운 나의 기준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셀 유동화해서 나는 뭐 코를 좀 축소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오목 도구 있죠? 오목 도구에서 나는 코를 축소하겠다. 근데 이거 잘해줘야지. 이거 브러쉬가 사이즈가 작아야지 코만 이렇게 오목하게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눈도 키우고 뭐 얼굴도 좀 더 갸름하게 얼굴도 좀 수정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요거는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하라고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요거는 뭐 크게 지금 달라지게 한 건 없는데 이거는 4번 저장해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작업한 게 좀 더 많이 했는데 실습에서 11-1번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뭐 꼭 요 사진 아니어도 내가 혹시 누구 나를 해도 되고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 작업해줘도 될 것 같아요. 축제는 이제 히스토리라는 그 툴에 대한 건데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 사진 두 개 아니면은 뭐 내 사진으로 해도 되고 연예인 사진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좀 다른 사람처럼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의 기준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남학생들 보고 하라고 하면 뭐 엉뚱하게 뭐 이상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막 오목독을 과하게 눌러갖고 얼굴을 막 미니만하게 만들고 뭐 좀 뭐 장난스럽게 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뭐 그건 또 자기 취향이니까 하여튼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지. 자, 이제 오늘은 챕터 8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챕터 8은 67번에 있어요. 자, 챕터 8은 어떤 게 있는지, 다양한 필터가 있을지, 뭐 하여튼 봅시다. 자, 여기다가 압축 풀어주고, 자, 챕터 8은 이제 그 필터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챕터 8 옮겨오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챕터 8은 잘라내기 해서 여러분 작업하고 있는 포토샵에 예제에 넣어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는 그 다양한 필터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거 8-1번 갖고 옵시다. 자, 지금 여기는 사진이 있고, 뭐, 초점이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블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초점을 잘 맞춰준 사진이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을, 컨트롤 J 눌러서 일단 레이어 하나 복사하고요. 그림처럼 바꿔주는 필터 좀 볼게요. 자, 필터에는, 필터 갤러리라는 기능이 있고, 필터 갤러리는 다양한 이제 그림처럼 바꿔주는 필터들을 미리 볼 수가 있는 새로운 창이 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브러쉬 획, 그래서 뭐 사진이지만 마치 뭔가에 다른 특수 효과를 넣은 것 같은 효과, 브러쉬 획이 있고요. 네, 스케치 효과. 지금 이 색이 왜 그러냐면 현재 나의 전경색과 배경색,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컬러 영향을 받은 거고 이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으면 블랙과 화이트로 나오겠죠. 음, 그래서 또 스케치 효과 같은 경우도 또 다양한 이러한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옆에 있는 옵션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 사항의 옵션이거든요. 내가 뭐 농도를 더 많이 할 거다, 흐리게 할 거다. 이런 세부 사항들이고요. 이 크롬 뭐 완전 그냥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게끔 나오네요. 스타일화는 이런 또 느낌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이 예술 효과 같은 경우는 진짜 회화처럼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드라이 브러쉬라고 해서 진짜 그 약간 거친, 약간 마른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사진이지만 회화 느낌으로 이렇게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왜곡은, 뭐 약간의 그 유리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바닷물에서 약간의 비춰지는 느낌도 있고요. 텍스처는 입체감 있게 뭐 패치워크라고 해서 이어붙이기도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도 여기 나온 테두리는 현재 나의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약간의 그림처럼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예술 효과에서 뭐 거친 파스텔도 있고 드라이 브러쉬도 있는데요. 거친 파스텔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사람만 부분적으로 복구를 해주고 싶다. 다시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내가 브러쉬의 사이즈를 키워서 사람만 문질러주면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나는 사람만 선택해서 원래 이미지 돌려주고 배경은 약간 회화 느낌처럼 응용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 갤러리는 내가 미리 보면서 적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8-2번은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어안 렌즈 같은 걸로 왜곡해 사진을 찍어주자. 이런 게 어디 들어가느냐. 좁은 공간인데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방을 구하는데 방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는 되게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렌즈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왜곡되어 있는 사진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이게 뭐냐면은, 어, 응용 광각, 어댑티드 그 기능이 있는데, 응용 광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응용 감각 같은 경우는, 자, 응용 감각은 지금 보면은 지금 교정을 뭘로 볼 거냐인데 지금 이 자체가 그 어안 렌즈로 본 거거든요. 물고기 눈으로 봤을 때는 사물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안을 보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안이라고 할 거고요. 이제 비율은 일단 지금 기본적인 비율로 일단 둘 건데 뭘로 작업할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제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제한 도구로 일단 지금 가장 왜곡이 심한 부분부터 내가 제한 도구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면 내가 지금 잡아준 부분만큼 왜곡이 반대로 아까 볼록했던 부분이 제한 렌즈를 통해서 반대로 지금 보정이 됐고요. 그럼 이제 큰 거부터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좀 큰데 자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자, 두 번째 요 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맨 처음과 끝부분을 해주면 얘가 알아서 탁 맞는데 맞지 않을 경우는 저렇게 보정이 됐어요. 맞지 않을 경우는 이 라인을 클릭해가지고 그 라인을 맞춰주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큰 부분이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 부분에 그래서 이걸 했더니 안쪽도 같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큼직한 거는 잡아주고 이제 그다음 디테일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곡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클릭해서 다음 라인. 그래서 왜곡을 맨 처음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부분부터 왜곡을 잡아서 그 제한 도구라는 걸 활용을 해서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길 있는 부분도 제가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왜곡을 대략 잡았더니 위아래가 막 잘라졌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잘라진 거는 크롭 툴로
이제 보기 싫은 부분만 크롭 툴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됐으면 확인 눌러서 완성해주면 돼요. 잠깐 휴식하고 7시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 휴식할게요.